그래서 많이 빠졌고.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시장 어때요? 이거 오늘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 12포인트. 조금 더 올랐던 거 보여서 약간 수그러들기는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반적 분위기 한번 확인하고 가죠. 일단은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일단 외국인 매수세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화조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주에 대한 반등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인도량이 중국 인도량을 제쳤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코십에 대한 문제, 이 뻥연비 문제 때문에 중국 그 선박에 대한 인도량에 대한 쪽이 처지고 있다.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선업종도 좀 뭔가 어떤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쪽인데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에서 지금 유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베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기업들.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의 하우스뷰가 이제 그 2015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금융하고 에너지를 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팔아라. 그 다음에 테크 주식들 다 팔아라. 기술주 다 팔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해서도 지금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애플도 이제 팔아라. 매도라기보다는 물량 비중 축소죠. 네. 조금. 아니, 비중 축소지. 그게 매도지 뭘. 이성원 대표가 뒷사는 거 보니까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요즘 이성원 대표 분위기가 썩 안 좋아. 요즘에 썩 안 좋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테크 주식 팔고,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거는 기술주,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헬스케어 쪽들, 그리고 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향을 하고, 에너지하고 금융 섹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글로벌 IB들의 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에 의해서 지금 조선주, 화학주, 정화조가 일단은 반등에 대한 쪽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좀 미국에 있었던 거 잠시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오늘 바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는데요. 미국 오늘은 특별하게 지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ADP 이제 보고서 이런 거 좀 나왔었는데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 진짜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5.4, 5.3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는 5.5 정도 몰려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2007년 이후 최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이번에도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비농업 분야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거 떠나서 어저께는 자동차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거죠. 베이지책, 그죠? 베이지북, 그죠? 베이지북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지북의 의미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전 지역에서 골고루 소비가 촉진되는 등 안정적인 개선세를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약간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 그러니까 멕시코 쪽이라든가 큐바 아래쪽 있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허리케인도 쑥쑥 지나가는 데인데 거기 뭐냐면 이제 정유소들이 많이 있어요. 정유소랑 관련 기업들,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서 딱 제가 한번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빈집도 늘어나고 있다 얘기했는데요. 집값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어디가 문제가 돼요? 은행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텍사스 지역 일부 은행에 대해서 약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프리워닝, 그러니까 프리워닝이죠. 아주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먼저 말 한번 이렇게 살짝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가는 2.5달러, 2달러 이하 시대에 오클라호마 시티인지 어딘가 지금 도시 이름 까먹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2달러가 깨졌어,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유가 하락이 나는데요. 어떤 유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앞서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지만요. 그런 얘기 조금 전반적으로 해보겠고요. 오늘 보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1962년인가 3년에 증권거래소가 열렸어요. 증권거래소가 예전에 보면은요, 연말에 보면은요, 거기 색종이 뿌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말마다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 직접 가보셨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가봤죠, 한번. 거기 들어가면 홍해예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완전히 축구장을 해야 됩니다. 실내 축구를 해야 돼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갖고
거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다 전산이잖아요. 예전에 네. 비전산 거래가 많았거든요. 네. 사람이 그때부터 하시는 분 텔레비나 보셨을 텐데요. 비전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지금 월가 뉴스 보면 사람들 바글바글거리죠. 네. 상당히 일부 종목만 비전산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 전산 거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쇼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미국도요. 네. 어찌됐건. 근데 거기에 오늘 바글바글 걸었어. 1960년 년에 증권거래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가수를 위해서 댄스를 하고 노래를 불렀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AOA 아시죠? 네네. AOA가 왔는데요. 사진을 그래서 준비했어요. 사진? 네. 봐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거래소에 들어간 거래소에 AOA가 나타났어요. FNC 엔터테인먼트. 네, FNC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사 가수죠. 화면을 안 보여주고 있어 우리 피디님이. 네. 우리 피디님이 AOA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좋아하네. 네, 지금 AOA가 여기서 지금 그래갖고 저기서 있잖아요. 오늘 보면 저희 방송국도 네. 촬영팀이 갔어요. 칠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FNC 엔터의 이 친구인데 AOA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FT 아일랜드. 아마 FT 아일랜드는 남성 밴드에 강한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FT 아일랜드도 왔는데 공연은 네. AOA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AOA만 해야지. 여기서 FT가. 문제는 뭐냐면요. 네.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왔는데. 네. 이렇잖아요. 내가 사장이야. 내가 먹이고 살리는 다 나오라 그럴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물론 거기서 오래된 애는 주식 입고 있는 데도 있겠죠. 난 관심이 없어. 송은이는 왜 와? 송은이도 AOA 소속입니다. 송은이가 왜 와? 그러니까 뭐 할 일 있다고. 왜냐면은 AOA 박광현은 왜 와? 다 AOA 저 한번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소속사 FC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33명이거든요. FT 아일랜드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 CN블루 뭐 그 CN블루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AOA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연예인 중에서 이제 연극하는 쪽 이다혜. 그다음에 송은이, 조재현, 뭐 김민서, 뭐 윤진서 뭐 이런 친구들 이동건, 박광현 이렇게가 전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은이도 왔다. 그나마 인지도는 아마 이다혜, 송은이, 조재현은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박광현까지 이동건하고 다 왔는데요. 네. 왜 왔는지 모르겠고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주식 좀 있나 보지. 마켓이 커지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요. 예, 전 모르겠어요. 그 회사는 3위입니다 지금요. 네. 이것 때문에 올라면 JYP가 4위거든요. 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하여튼 네. 공식 기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라이브 매출 기준 뭐 따로 있나 봐요, 걔네가. 네. 그래 보면 압도적인 1위가 SM이고 그다음에 네. YG고 그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 내외거든요. 네. 그러니까 5% 조금 넣는 게 FNC고 조금 모자라는 게 JYP예요, 지금이야. 그리고 JYP보다 잘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FNC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은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그 제작사들은 개런티를 받고 공연을 간대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자회사가 직접 공연 기획을 다 해갖고 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만 넘기면 그것이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FNC 엔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홍대, 삼성, 강남의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이 FT 아일랜드 전원이 다 이 아카데미 출신이고요. AOA 멤버 중에서 4명이 지금 AOA 거기서 또 강사도 하네 나중에. 네,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출신 4명이 강타가 이사되는 거랑 똑같네. 그렇죠. 그 4명이 또 거기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로 상당히 수익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젊은 친구들이 나도 가고 싶어요. 연습생을 뽑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아예 가는 합법적인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몰라. 연예인 교육 사업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하든지. 네. 난 별로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제 친구가 스튜디오스 교육 사업 하다 망해서 전 안 합니다. 난 안 해. 네. 제 친구가 미쳐갖고 스튜디오스 교육 사업을 해갖고 1년 안에 그때 그 인테리어 업자였거든요. 해갖고 번 돈 다 날리고 망하더라고요. 나는 유희열이 좋아. 네. 안테나 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엔터테인먼트. 근데 그런 건 언제 상장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네. 주가에 대한 판단은 뭐 없죠. 저런 거. 알 리가 없는 거죠. 네. 아직 증권사에서 분석 레포트가 아직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나온 건 없고요. 회사 소개 자기네가 스스로 한 거 정도니까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자. 은근히 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일주일이 됐어? 그만큼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네네.
김성원의 증시 나침판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원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엄청 추웠어. 이분이 요즘에 대세야. 왜? 나 요즘에 꺾였잖아. 맞아. 요즘에 훅 갔잖아, 내가 요즘에. 맞아. 쟁화 저를 좀 잡아주세요. 네. 아니 이 친구 잠깐 잡고 인사했나? 네. 화면 나왔어 지금 오늘? 아, 모르겠어요. 화면 좀 잠깐 잡아주세요. 네. 맞네. 인상도 분위기도 좋은데 이쪽을 우리가 투 카메라 쓸 때 치면 네. 이 친구는 좋은데 이성훈 대표는 얼굴이 약간 사가 있어. 요즘에 훅 갔어. 이성훈 대표가 훅 갔어요. 훅 갔어.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대세에서 꺾이는 순간이 나서 저는 그냥 속으로 박수 쳐야 돼. 글로벌리하게 나를 디스하네. 그러니까. 가끔 거버넌트에서 나를 디스해. 그러니까. 나 아주 죽겠네. 아주 엊그저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그죠? 나를 질타를 하더니. 국무회의에서 아까 어떤 분이 벌써 쓰셨잖아요. 네. 개미 잡는 방송이라고. 네. 개미를 잡았어. 그래갖고, 네. 렌트카에다 과세를 한다 그러더니 말이야. 네네.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엊그저께 난데없이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했나? 딱한 종목에서 녹음할 때. 딱한 종목 녹음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난 속으로 저 친구가 왜 그러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이야. 정부가 아니라 중국 언론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중국 언론에서. 이제 마커 갖고 얘기했는데, 반부패 방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마커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주도가 얘네들 불법 도박하는 거 있잖아. 문제 많다 얘기했어. 우리가 박살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성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약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약간 이승훈 대표가 좋다 얘기하면 약간 경계심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요즘에 별로 안 좋아. 요즘은 저한테 약간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어요. 네. 넘어갔던 거 보니까. 이럴 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서로 디스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조금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승훈 대표가 지금 운빨이 안 맞는 거야. 거기다가 요즘에 지금 안 좋죠. 뭔가 정보기관이 뒤에 있나 봐. 그러니까. 특히 중국 정부기관에 뭔가 지금 이승훈 대표를 어떻게 조져야겠다. 한번 공안이 나를 지금 추적하고 있어. 그렇지. 뭔가 있는 거야. 조심해. 내기에 도청장치가 있나 봐. 요즘 중국 가면 갈 생각도 하지 마. 네. 가면 잡혀가는 수가 있어. 네네. 알았죠? 네. 본론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유가 얘기도 하겠고요. 정화주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유가 한번 얘기부터 풀어보고 가죠.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유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는 데 있어서 중동과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뭐 파워 게임 좀 이런 좀 분위기로 좀 뭐 이렇게 많이 봤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미국과 사우디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지금 게임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중동 내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사우디 즉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좀 가진 게 있거든요. 외환 보유가 높다 보니까 유가가 좀 급락하고 마진이 좀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40달러까지는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엑소모빌 회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내에서 결국은 이제 전체 시장 글로벌리하게 치킨 게임이 진행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중동 내에서 치킨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뭐 거의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죠. 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 사우디만 좋아지게 되는 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에너지 섹터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소비재 섹터의 주가 흐름들을 같이 놓고 보시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월까지는 에너지 섹터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8월까지는 오히려 소비재 섹터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돈을 뿌리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월급이 한 푼이라도 늘어서 그것이 소비로 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소비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튀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변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8월부터거든요. 8월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재의 어떤 섹터들의 종목들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있다는 것. 결국 미국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의도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이제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업률이 아니라 임금 증가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관련된 소비의 진작 부분들이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결국 현재 유가였던 뭐 전체 추세 하락, 그리고 60에서 뭐 80달러 선까지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사우디도 좋고 그리고 미국도 좋은 결국 이번에 유가 하락에는 사우디와 미국의 어느 정도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이겠죠. 이제는 뭐 그것이 기술적 반등이 있든 단기 반등이든 간에
$60를 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 중들이 그나마 좀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도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뭐 정화조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 정화조 개 상당히 주가 흐름들 장 초반 이번 주 초반까지만 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시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기 민감 섹터들의 반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미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만약에 유가가 좀 장기적으로 $80를 오버슈팅 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뭐 당장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얘기 지금 중국 업종군으로 얘기해보자. 미국에 보니까 은근히 앞서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는데 정유 쪽, 석유 쪽에 대해서 조금 반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해서 묶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곽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그에 대한 어떤 국내 시장의 투자 힌트까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동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그 좀 중대형 자동차라고 해야겠죠.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런 자동차들의 어떤 판매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 같이 엮어서 한번 할게요. 네네. 자, 현대차 오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오르고 있어요. 결국 현대차가 가장 그동안 약점이 무엇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연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뭐 $80 언더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적어도 연비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을 그나마 좀 어부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반등의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는 엔화가 어제 $120를 장중에 초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엔화에 대한 스트레스였다가 근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덜 받고 있다는 점도 이제 자동차 업종의 반등에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 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현대그룹의 제 2개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미 제일모두 이제 다음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꺾이고 반대로 그동안 반대부로 해서 못 올라갔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도 2% 올라가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역시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있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자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D 시스템즈나 이제 LED 업체들, 크리 같은 업체들 보시게 되면은 뭐 주가 뭐 작살 났었어요. 그렇죠. 결국 스토리로 올라갔었던 주식들의 경우에는 이게 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돈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확인이 된다면은 뭐 작살하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 파라다이스만 있으니까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호텔신라가 정확하게 제가 8월 26일인가 25일이 고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8월 그 당시 마지막 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다 찾아봤어요. 네. 거의 뭐 아시겠지만 칭찬 일변에다 목표 주가 네. 16만 올린 거 다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서 딱 고점을 찍고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근에 유가 흐름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뭐 $30, $40 극단적인 뷰가 나올 때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과열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두가 쳐다볼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반대로 오히려 좀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모두가 쳐다보지 않았던 섹터나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네. 자, 여러분들 그 미국 시장에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EA죠. EA라고 하죠. 네. 게임, 그 회사가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 대표적인 온라인 PC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회사 작년 주가가 $15였어요. 근데 지금 $45로 3배 이상 튀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스포츠 게임이나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을 주로 만들죠. 그래서 아마 EA는 잘 안 들어보셨어도 아마 EA 스포츠는 많이 저를 잡지 말고 화면을 잡아주세요. 자기를 좋아하나 봐. 나 얼굴을 좋아하나 봐. 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화면을 잡아주시게 되면 EA 스포츠죠. EA가 지금 이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좀 얘기해주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EA 게임,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사양의 사양을 요구하는 PC 게임이다 보니까 모바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는
뭐 갤럭시 S5도 그렇고 뭐 화웨이, 샤오미 대부분의 중국 폰마저도 이제는 고사양을 이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는 모바일로서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이것이 올해 실적에서 EA는 증명이 되고 있고 주가 역시 올해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흔들을 보여줬습니다. EA도 뭐 거의 이거는 대세 상승이네요. 그렇죠. 차트를 한번 저를 잡지 말고 차트 지금 EA 스포츠 차트인데 EA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김택진 그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딱 대놓고 얘기했죠. 이제 모바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밸류 부담도 없죠. 그래서 이 NC 소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봤으면 하는 종목이 이 알코아 페덱스입니다. 이 페덱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상당히 결국 페덱스가 좋아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미국 내에 어떤 물동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그와 연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CJ 대한통운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단기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여전히 조정 시마다 여러분들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물어봐야 돼. 저기 그 NC에서 하는 게 리니지야? NC에서 리니지죠. 리니지지. 리니지 10년 제때 돈 버는 거. 예. 또 이게 이제 모바일로 나온다는 거죠. 불소. 블레이드 앤 소울은 중국에서 지금 트래픽이 딸려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었죠.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는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제 블레이드 소울이건 리니지건 이거를 네가 이제 집에서 PC만 하다가 아이패드나 아니면 대형 아이폰 갖고 하겠느냐.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알아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자기도 아는 사람 있어. 뭐 이상현 대표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중에 하나 주 전문가님이 리니지 하는 분 아니야? 안 한 지 꽤 됐을 텐데. 지금 가나요? 그때도 보니까 리니지 한다는 것 같았거든. 물어봐봐. 그래서 그분이 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승훈 대표가 게임 업계 출신이잖아요. 진짜. 게임 개발자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갖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러고 있고 게임 업체 올라가는 걸 주가를 바라보는 보는 사람인데 이승훈 대표는 약간 시간만 있으면 30초만 시간을 냅두면 그냥 게임을 하는 사람이야. 될 것 같아? 말하는 거가? 예를 들면 이거 이제 FIFA 온라인 있잖아. 가능성은 있는데. FIFA 온라인 되는데 우리나라 리니지나 이런 거 불소를 여기서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냐고. 재밌게 하냐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지스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리니지 나온 거 이터널 그 영상이 2년 전 거 그대로 들고 나와서 좀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택진 대표가 이번에 지스타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넥슨에서 게임 많이 내놓으면서 넥슨에서 리니지 NC소프트 지분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지 김택진 회장도.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있다, 나 회사에 있다. 한 3년 동안 야구만 하다 보니까. 제 야구에 미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이제 야구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제. 야구는 물론 게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나왔고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어요. 리니지는 좀 리니지 모바일 쪽으로 가긴 가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통적으로 다 극찬하는 게 뭐냐면 4시 33분. 텐센트에서도 4시 33분에 1,50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을 아주 엄청 극찬을 하더라고요. 어디 다시 한번. 4시 33분. 그 게임 이름이야? 게임 회사 이름입니다. 누가 만든 중국 거야? 아니요. 우리나라 건데. 이제 4시 33분. 우리 PD님 모든 걸 다 안다. 네. 대박이야. 이 4시 33분에 대해서 엄청난 극찬을 했고 텐센트도 이쪽에 라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텐센트 쪽도 있고 이 지금 4시 33분이 다 어디든지 마케팅할 수 있는 이 툴을 다 갖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아마 이쪽으로 마케팅하는 쪽이 대박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은 웹젠도 지금 모바일로 지금 웹젠도 저 지금 보면 웹젠 유일한 게임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뭐죠? 웹젠 게임 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모바일로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한빛소프트도 모바일로 하면서 가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따라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비라고 컴투스에 대해서는 다들 일단 그 지스타 가셨던 분들이 게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얘네들은 올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년에도 괜찮다. 컴투스 그분이 얘기했어? 이상현 님이? 이상현 대표가 컴투스는 그래도 내년에도 실적 잘 나올 자기 거는? 자기 거는 지금 죽쓰고 있지. 그분은 업종을 바꿔서 게임 업종 애널리스트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때 핫한 업종은 이런 거 있어요. 자동차 쪽에 자동차 공학 전문하고 정말 제대로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애들이 어디로 오냐면 증권 잘 나갈 때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 증권사 오거든요. 네. 근데 요새 또 딴 데 번호로 찾아갔어. 내가 그분 보면 좀 마음이 짠하지. 그분이 나 때문에 이제 게임 업종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잘 나가던 그 컨설팅 업체 그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컨설팅 업체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업 구조조정 그 구조조정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근데 괜히 게임에 미쳐갖고 나 만나갖고 근데 나는 게임 업종을 떠났잖아. 자기는 사용자잖아. 네, 사용자고. 그분도 게임을 해? 미친 듯이 하죠. 해? 자기도? 그렇죠. 네, 미친 듯이 하죠. 미친 듯이? 네. 자기보다 더 해? 그렇죠. 요즘에는 둘이서 만나면 그냥 게임만 하고 서로 하겠네? 말을 안 하지 서로. 네. 그분 애는 어떻게 돼? 그분 애들도 게임을 많이 해요. 어린애들도? 네. 대박이네. 네, 우리 애기들은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쪽 베이비들은 게임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그래? 네. 냅둬? 냅두더라고요. 그 집은 좀 자유로워요. 후계자네. 후계자죠. 후계자를 키우려고. 네, 우리 애기들은 일단 뭐 부셔서 그렇지. 뭐 게임도 하나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이거 LG생명과학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2주 전에 얘기했죠. 네. 근데 보니까 그 친구도 아세요? 강준혁 위원도? 강준혁 개인적으로 알죠. 개인적으로 알아요. 이 강준혁이도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녹음을 하는데 슬쩍 또 LG생명과학을 해. 바로 쓱 넣더라고. 바로 쓱 넣어. 딱 보니까 LG생명과학이 저는 관심법만 한 4주 됐거든요. 이제 슬슬 관심을 두는 애들이 나와. 예. 그 제약주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자, 2015년에는 이제 대형 제약사들, 특히 녹십자, 그리고 LG생명과학,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추가 굳이 한다면 종근당 홀딩스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뭐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드린 것이 턴어라운드였는데 일단은 그 기존의 카피품 만드는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제약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리베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졌어요. 예, 리베이트하다 걸리게 되면요. 자, 뭐 2번 2억 이상 한 번 걸리게 되면 해당 품목이 보험 수가에서 리스트 삭제가 돼 버리거든요. 진짜로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2억 미만의 경우에는 2번 걸리면 삭제되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자기 차량 그만뒀어? 그 제약 영업하던 친구인데 네. 2년 만에 돈 벌어갖고 뭐 BMW 샀다 그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하도 욕을 해갖고 그만뒀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야? 리베이트 영업 때문에? 리베이트 영업 때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하도 리베이트를 요구해 대서 정신병? 네. 정신병은 약 없나? 있겠죠. 있죠. 물어봐야지. 환인제약이라고 있는데 환인? 환인제약이 좀 정신병 관련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몰라 난 들어본 적도 없어. 제가 그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그 약이란 거는 이제 기존의 약품을 좀 개발을 또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서 좀 더 성능을 개량시켜서 만들면은 이 환자분들이 옛날 것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거는 전부 다 저 개량돼서 좋은 약입니다라고 설득을 해도 그 환자분들이 안 먹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특이하네. 왜냐면 그분들이 약간 좀 정신적인 질환이 약간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한 고집이 그런 거다. 정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 그만하면 되는데 저는 모든 약 바꿀 때 하나의 기준이에요. 네. 그 형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저도 먹습니다. 나도 먹어 임마. 너도 먹어. 네, 그런데 그 정신병은 약은 안 되래.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도 먹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심각하게 얘기는 아니고 뭐 농담반 진짜 말씀드리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제약제들의 경우에는 반등의 강도가 점점 다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이거 짚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네릭 얘기를 했는데 자 작년이었죠. 제네릭 카피품의 최고 업체 중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 아니었습니까? 한미약품 주가는 뭐 엄청 났었죠. 그런데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안 좋은 게 지금 뭐 지금 글로벌 제약 회사들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 버려요. 그래서 직접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고 또 하나 한미약품만 들어보면은 한미약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의 뭐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 영업사원들의 사관학교, 제약 영업사원 사관학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는 그만큼 그 진짜 교묘하게 어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위험한데. 네, 뭐 그런 이 친구 잡아넣는 거라 하죠. 많이 하셔가지고서 뭐 그런 것도 잘 팔렸겠죠.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팔린 거지. 네, 그렇죠. 기억 몰라? 못해? 88정이잖아. 88정. 그렇죠. 한미약품의 그렇죠. 한미약품은 88정이지. 중국 가서 대박 나겠네. 88정. 근데 솔직히 막 88정보다는 그 CTC 바이오스 만든 필름량이 훨씬 더 낫거든요. 네.
써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써보신 분? 좀 부작용도 덜하고 두통도 덜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결국 이제는 이제 카피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녹십자나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이 혈액 제제 그리고 생물학 제제 그리고 백신 등 같이 이제 바이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한번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번 제대로 성과를 내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최소한 10년 이상 누가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물론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나온다고 뭐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일단 시장의 반응은 LG생명과학도 그렇고 녹십자도 보시면은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3개월 연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휴온스나 뭐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 그리고 보령제약, 종군당 같은 것도 물론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좀 트렌드 자체가 대형 제약사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LG생명과학 원래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슬쩍 딴 거냐? 원래 나는 우리 아들이 그 3살 때 이 주사제를 계속 맞았잖아요. 맞아. 그 아픈.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실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국내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치료를 큰형이라고 그러죠. 큰형. 업계에서. 그 치료를 중단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사 계속 맞는 게 데일리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단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도 배에 맞았어? 예? 배? 아니 팔에. 계속. 그 병원에 하여튼 엄마가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맞았는데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병원 갔다 오는 거 오전 일과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치료제가 좀 빨리 더 개발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마음 아픈 얘기까지 하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오늘 계속 혼낼랬더니 원래는 좋아했어. 나는 LG생명과학. 혼낼랬더니 근데 예전에도 그래서 그때 LG생명과학을 봤는데 그 주가 계속 빠지더라고. 우리 아들 아픈 거 하나로 안 되네. 그랬지. 왜 그런지 알아? 왜요? 관심법에 안 들었던 거지.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김정은 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코너입니다. 이슈 돌직구 코너인데요. 이런 얘기 좀 해보자. 이제 지금 시장이요 상당히 혼조권이잖아요. 뭐 나왔다 내렸다. 오늘 조금 올라가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요. 돈의 쏠림이 무섭잖아요. 거의 한 달째. 뭐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진행됐지만요. 지난주에 뭐 외국인이 샀지만 산 거는 거의 삼성 SDS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돈의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모직 상장도 약간 뭐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봐요? 일단은 제일모직 상장하는 거 자체도 역시 시장에서 또 블랙홀, 자금에 대한 블랙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막 하는 게 이제 그런 원인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1월 달 말에 보게 되면은 특히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제일모직 상장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상장하자마자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코덱스 200에 편입이 될 거고요. 안 되면 안 되지. 그죠? 그다음에 또 MSCI 지수 인덱스에 또 거기에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장하는 물량,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는 다 일단 제일모직을 또 집어 넣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뭐 제일모직으로 당분간은 뭐 SDS 상장 때처럼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이 SDS는 또 진정한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남자의 주식이래. 진정한 이제 회장님의 주식인데 왜냐면은 뭐 SDS보다 지분율 이건 이재용, 그 다음에 이제 이서연, 이부진, 이 3남매에 대한 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이제 지주회사, 삼성의 이제 지주회사. 다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저거보단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SDS보다는 약하다. 왜냐면은 사업부 자체가 이제 건설 사업부가 있고요. 패션 사업부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를 비롯한 레저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에버랜드, 에버랜드 내에서 하는 또 식자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웰스 뭐였나? 하여튼 웰스 스토리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쪽이 4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는 사실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건 레저 쪽, 그러니까 에버랜드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하고 나머지는 이제 패션 사업부하고 패션 사업부도 사실 뛰어간 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뛰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저 패션 사업부 실적 안 나오고, 또 지금 실적이 지금 잘 나올 수 있는 사업부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바이오도 뭐 단기적으로 뭐 실적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실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주식, SDS보다도 오히려 더 그 실적 모멘텀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뭐 지주회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세상에서 그 정말 제일 보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삼성그룹의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 네. 올해 뭐 내년 뭐 계속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때마다 회사 측에서 부인하건 안 하건 간에 증권사에서는 뭐 비싸다는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제일 모직 같고요. 또 한쪽에선 비싸다는 반면 한쪽에선 열심히 또 시나리오 해갖고요. 도표 그리는 애들 있죠. 시나리오 그래갖고 요번에도 한 건 보였잖아요. 또 각 증권사에 요새 지주회사 담당자들이 생겼어요. 예전에 없었는데요. 키움증권도 한 명 강해. 그래서 열심히 그래프 그리잖아요. 도표 그려갖고 예 시나리오 1, 2, 3 하면서 어떤 회사 합쳐지고 어떻게 됐고 좋아진다 나쁜데 막 줄줄이 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제가 제 입장에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소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서 말도 안 소리 하지 말아라. 반대쪽으로 그림을 쫙 꺾으면 이거 무조건 고평가다 얘기 나오고요. 네.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생각을 해서 매매하시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한번 열심히 그럴싸해서 보세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요새 얼마야? 130만 원이잖아요. 이게 올 5월 달에 정도 많이 올랐었죠? 148만 원? 140만 원 얼마까지 왔었나 이게? 한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50만 원, 157만 원까지 갔었네? 158만 원. 올해는 149만 원 찍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죠? 네네. 250만 원짜리 레포트 막 나오랬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소설 막 썼잖아요. 그때 몇몇 증권사가 썼는데 삼성전자에서 그거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꺾인 거예요. 네. 물론 실적도 꺾였지만 그때 올라갈 때도 왜 올라갔어요? 절대로 실적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시나리오로 올라갔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누구야 이건희 회장도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막 갖다 연락이 엄청 썰레발을 깐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증권사나 특히 언론사도 놀아나는 거거든요. 실체는 없는 거. 실체는 한 마디만 딱 하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네. 이거 확인을 누가 해? 이걸 확인해 줄 사람은요. 대한민국 지금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누구를 승진시키는데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이 없을 거라고요. 그 그룹의 성격상이요. 그 양반 혼자 결정하는 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증권사가 시나리오 막 쓰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이 중국 도박 관련돼서 제주도에서 자수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어쨌든 뭐 파라다이스 이런 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공안에서 중국에 대한 28일 공안부 치안관리국이 해외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18개 성시 공안 기관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요우커에 대한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래서 오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지금 뭐 면세점 여기서 빠지고 있고요. 그거 지금 떨어져야지. 다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파라다이스도 빠지고. 그거 면세점 어디 있어? 면세점이 어디 있어? 면세점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있죠? 네네. 네. 그럼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스는 다르지? 소비스도 빠지는데 오늘 그 영향으로? 아니죠. 떨어지면 잘못이지. 그거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야.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이제. 관리 검사를 하잖아. 네. 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가만히 있겠어? 뭔가 사람을 더 유인하려고 그러잖아.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지노 좀 다녀왔다 그랬죠? 네네. 바카라 이런 거 해요? 해봤어? 바카라도 했죠. 바카라 그런 거 하죠. 블랙잭 이런 거 할 줄 알죠? 네. 네? 블랙잭은 근데 자기네가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어? 오늘부터는 우리 회사는 우리 테이블은 블랙잭을 22도 나오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안 되잖아. 룰렛 있죠? 룰렛 구슬 하나 돌리잖아요. 오늘부터 저희는 구슬을 2개 돌립니다.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안 온다는데. 아니지. 이 사람이 장사를 안 해봤구만. 네. 장사는 뭐라도 하잖아. 네네. 바꾸잖아. 뭘 바꿔? 바꾸는 거야. 그럼 술을 더 줄 수 있어. 술을 더 먹여. 막 술을 주니까. 의자 고급술을 쓸 수 있어. 네. 룰을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기계밖에 없어요. 예? 기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냉장에 보면은요. 자기 잘 안 가봐서 그렇죠.
애들이 있죠, 애들. 애들,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애들은요, 웬만한 나라는 18세 이하는 거기 플로어에 갈 수가 없어. 이것도 큰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로어에 못 들어가게 해요. 플로어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플로어에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초능력 여자 이런, 무슨 영화 있었는데. 그래서 바깥에 있었고 막 불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스마트 기기가 나와갖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호텔에서, rum에서도 스마트 기기로 룰렛, 슬롯머신 할 수 있게 한대잖아. 그러면 쉽게 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애들도 하게 하는 거야.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신기술이 발전되는 건 이게, 슬롯머신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수익이 좋아지면 파라다이스나 지켈 뭐 돈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전 세계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는 카지노를 설치 못해서 난리야, 지금은. 왜? 결국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세금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자기네가 무슨 뭐 카드 더 많이 팔아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파라다이스 좋죠. 많이 떨어진 건 잘못했다 보거든요. 토비스는 달라요. 토비스나 이런 건 코팅이나 이런 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니 만약에 내가 만약에 중국 자본이면 제주도 규제 가면 야 제주도 버려. 딴 데 가자. 그 딴 데 가서 봐봐. 딴 데 가서 딴 데에서 저 코텍 팔면 되잖아. 그 시설 뜯어와. 제주도 시설 뜯어와. 나는 상관없어. 네. 그럼 생각해봐. 네.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예를 들어서 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무슨 중국에 제주도에 인테리어 따로 하겠지만 제주도가 네. 카지노가 7개인가 있을 거예요. 6개인가. 네네. 이미 6개 있거든. 네. 그걸 누가 사갖고 뛰어가게 냅둬 두겠어? 아니 인테리어 새로 만들지 이 사람아. 장비는 뜯어가죠. 아니 그걸 네. 누가 지금 그 오락실도 불법 오락실도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히 있고 거기 제주도가 네. 있는데 그걸 왜 뜯어가냐? 못 뜯어가게 하지. 아 내 건데 왜 못 뜯어? 안 팔지 그거를. 왜 안 팔아? 내 왜 건도 팔아, 내가 그거를? 갖고 간다는데?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가면 있겠어? 네. 자기는 카지노 없어진다는데? 네네. 그건 말도 안 됐지.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성원 대표가 약간 네. 운빨이 떨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떨어진 건 또 반등하겠죠 언젠가. 네. 근데 이런 악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중국 공안이랑 친하게 지내. 지금 이제 이 뉴스가 지금 이제 그 인민공안부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도박은 일단 중국에서도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박이 불법이지만 해외 도박은 관례상 이제 눈 감아주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아, 똑같은 얘기죠.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도박을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누구야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와이프랑 있는데 부부가 해갖고 손창민인가? 몰라요. 손창민 와이프가 누구야? 몰라요. 여자 배우 있잖아요. 네. 찾아봐, 손창민 와이프. 네. 찾아봐. 손창민은 배우 있잖아요. 남자 배우. 여자 부인. 네. 손지창인가? 손지창. 와이프 있잖아, 여자. 예쁜 여자. 아, 오연서? 거기 엄마가 그 캐스팅이어서 라스베가스 때 했잖아. 네. 불법이 아니야. 그거는 불법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500원 넣고 뭐 얼마 안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야. 거죠. 신정화는 네. 불법이 아니야. 신정화는 불법이었지. 신정 왜 불법이야? 왜냐면은 그거는 도박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돈을 뒤로 많이 땡겼었잖아. 마찬가지죠. 그 신정한데 거기서 뭐 2,000불이나 얼마 해갖고 했으면 네. 됐을 거란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불법의 문제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못하게 하지만 외국에서 나가서 하더라도 뭘 할 수는 없지. 다만 환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정환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난 중국 법을 모르지만 나가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불법이 있다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환치기 뭐 이런 게 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 갖고 걸어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슬롯머신은 신기술이 계속 적용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인 것보다는 저거다. 토비스다. 누구나 해도 상관없어. 누구나 해도.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카지노가 생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죠. 필리핀은 지금도 많은데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호주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시드니에도 그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하나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연수 엄마가 땄잖아요. 네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뉴스도 났는데요. 그 부부가 중국에서
중국집을 열었다네. 그래서 그 중국집은 맛있다고 제 친구가 거기 한번 가자고. 이번에 또 한번 가게 되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런 돈을 벌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은 저거 했죠. 뭐? 그 연예인 저거 사업했잖아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PPA 상품 연결해 주는 거. 몰라. 그거 있었어요. 하여튼 누구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국집을 한다 그러네. 네. 그런 쪽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척이 하는지 구경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혹시 그 서부 쪽 캘리포니아 어디 여기 있다는데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 저기요.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 오늘 유가 얘기 좀 더 하겠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중국 철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게 아까 매사추세츠 얘기 나왔는데요. 매사추세츠에도 중국 철도가 깔린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더 해가면서 철도 관련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쿠쿠전자에 관심이 또 생기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덕분에 그 스픽 앤 코리아 때문에 네. 레포트가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시간과 거의 거의 뭐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1부랑 거의 15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4분, 11시 58분이네요. 1984.93포인트로 15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48.03포인트로요. 어제 대비 3.01포인트, 퍼센트는 0.56% 올라가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좀 뚜렷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은 앞 시간에 비해서 조금씩 조선주가 좀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있어 보이고요. 자동차주,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3.66%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제일기획, 제일기획 여기 어찌되었건 간에 요즘 살아있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일기획도 4%대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LED에는 뭐 있어요? 요즘 서울 반도체 룸에서 아침부터 좀 강하더라고요. 네, LED는 지금 뭐 이슈에 대한 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솔 테크닉 이거 100%인가요 또? 잠시만요. 이게 100% 같으네요. 이것도 100%네. 40%로 바뀌었네요. 한솔 그래요? 테크닉스가 예전에 이제 100%였는데 40%로 또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한솔 테크닉스도 6%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함께 더불어서 사파이어도 또 이제 이쪽도 이제 사파이어로 또 분류되는 기업이었거든요. 네네. LED 쪽 그 관련된 기업들 오늘 일단은 낙폭과대 관점이라는 측에서 일단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약주 쪽에서는 세온 메디칼이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세온 메디칼? 예, 세온 메디칼이요. 그러니까 세온 메디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 헬스케어 기기 쪽이었는데. 그래요? 세온 메디칼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디톡스가 또 신고가 경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27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한 30만 원까지도 넘어갈 것 같은 이런 그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오랫동안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안정 보이는 것이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베이직 하우스. 네, 오늘도 한 4%대 반등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큰 관심 없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 중국의 매장가라서 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국 관련주가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만 올라왔던 게 아니고 사실 이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프리미엄 막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2013년도 하고 이제 14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중국 관련주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 시기였는데 베이직하우스가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때도 이제 쭉 그 시나리오로 올라갔다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실적 안 나와서 넘어지고 이번에도 또 뭐 매장 더 깐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또 실적이 안 나와서 무너지고 이런 형태를 좀 반복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락앤락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갖고 중국에서 이제 계속 까는데 안 나와서 이제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고 반면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게 중국 시장에서의 그 임플란트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에 대한 쪽도 완전히 좀 흐름에 대한 쪽은 완전히 좀 다르다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재석 전문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
알죠? 북차, 남차. 북차, 남차. 네, 북차, 남차가 이제 북쪽의 북차, 남쪽의 남차가 합쳐서 지금 뭐 거래 정지돼 있다 그래요. 네. 네네. 제가 알기로 거래 정지돼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서류가 들어갔어요. 합병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거래 정지돼 있는데, 합의 되면 이제 중국 철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차이나 레일웨이 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잖아요. 이재석 전문가가요. 이재석 전문가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재석 전문가가 이걸 잘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2시에 나오시나요? 하여튼, 이재석 전문가 나오신 날, 그거 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가, 중국 기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중국 내륙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거, 스페인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서 지금 돈도 안 되는 거 하고 있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이랑 뭐 상해랑 연결한다. 배 타고 가서. 네, 그럼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나이지리아 얘기했잖아요. 나이지리아의 사업은 규모가 꽤 큰데 나이지리아 사업에 우리로 보면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사상 최대 수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가 오늘 제가 얘기하던 거를 누가 또 들었나 봐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디 중국에서 공안이 듣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 CNN에서 들었네. 아, 형님 얘기는 CNN에서 들었습니까? 저 화면 좀 찾아보세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화면 좀 보시면 제목부터 슬쩍 나오잖아요. 보면 뭐라고 나와. 차이나가 build a train system 네 옆에 것도 하겠다는 거야. 이유라는 건 여러분들 옆에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뉴스잖아요. 미국에 이제 한복판에 오겠다 이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쭉 내려보시면요. 쭉 내려보면 중간에 그 영상도 하나 나오잖아요. CSR, CNR 이게 중국 이제 북차 남차죠. 네, 북차 남차. 북차 남차 해갖고 저희가 이제 합쳐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젠가 출발할 텐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600억, 죄송합니다. 260억, 26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실제로 보면 시험 앞에서 이제 거래가 정돼 있을 거예요. 루머가 있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이제 진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서류가 이제 들어간 모양이에요. 나오고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중국 정부에 사는 거가 몰랐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보면, 매사추세츠에 5억 6,700만 달러 계약을 했네? 또 보이세요? 어디 있나요? 차이니스 레일 펌즈 해갖고요. 영상 조금, 영상 예. 보이죠? 레일 펌즈. 예. 그래갖고, 중국 여기서, 어떻게 공급하냐면, 비행기래. 기차도 284량을 공급하고, 그 시스템에 맞게 공급하고요. 그래서 옵션이 또 58개가 더 걸려 있어. 네? 그래서 이제는 6개 대륙에 다 깐다는 얘기야. 이제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나왔잖아요. 120억 달러. 120억 달러 나이지리아 딜을 결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더 웃긴 건요. 인도 있잖아요, 인도. 저는 인도가 무섭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도에도요, 인도 전용에 가는 거 330억 달러짜리.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가, 어저께도, 오늘 또 중국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은 이제 한국 주식만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국 주식 보셔야겠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주식이 전 모르지만, 우리 이재수 전문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차 남차가 있으면, 북차 남차에 관련된 주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후광통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없는 주식이 있을 텐데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야. 북차 남차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북차 남차 지금 거래가 안 되니 이거 또 비슷한 거 뭐 관련된 거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 저희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알 수가 없고 대답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실 뭔지 알거든요.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재석 전문가도 아마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면 그분이 스타디에서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만 너무 오리엔테드 보지 마시고요. 중국 이런 것들도 큰 그림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유가 얘기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유가 얘기 좀 더 하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CB 파트너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모건 스탠리의 하우스비도 보게 되면 내년에 유가 이제 여기서 반등한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고 바클레이스 캐피탈 같은 경우도 내년에 유가 $70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가는 걔네가 BP 투자 의견을 올렸잖아 오늘. 네, 근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UBS 같은 경우도 향후 4년간 유가는 90불을 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가 이제 유가는 바닥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뭐 석유 파이프라인 업체, 보드워크 파이프라인, 뭐 크레스트우드 뭐 에코티, 그다음에 스펙트라 에너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아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글로벌 IB들에 대한 시각은 유가는 한 60불대가 바닥이지 않겠니? 60불 하회하는 건 일시적이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견에 대한 쪽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듣자면 전체적이라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애들이 있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CB 파트너스가 얘기해서 이제 그 내년에 $80 얘기했잖아요. 오펜하이머도 얘기해드렸나? 네, 오펜하이머는 이제 무슨 소리냐 $55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두 명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간다 얘기하는 애 보면 토마스인데 토마스 분 피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 사람은요. 정말 대박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BP인가? BP 뭐 투자 뭐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BP 뭔데? 찾아보면 알 텐데 잠시만요. 이 사람이 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딱 봐봐. 생긴 거가요. 이 사람이 예전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스크루지구만. 엄청 악독한 사람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쪽에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영사야. 맞아. BP 맞아. BP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 나이가 우리나라에 오면 대성할 사람이죠. 28년생. 28년생. 28년생의 회장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이미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에요. 이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100 간다. $100 간다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100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내년 상반기에 생산을 줄일 거란 얘기야.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줄일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우디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사우디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틀린데 사우디는 $70로요. 실제로 10년 유지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딴 애들이 또 죽는 소리 하잖아. 그리고 또 미국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도 입장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셰일가스 업체들이 그래서 다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생산을 줄일 거라는 거를 이 사람 얘기해. 상반기에 줄일 것이다. 그래서 12개월 내지 18개월 안에, 그죠? 12개월 내지 18개월 안에 유가는 $100 간다. 그런 얘기하고 12개월 안에 18개월 안에. 근데 이 사람의 멘트 중에 쭉 내려보면 또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은 뭐라 그러잖아요. 86세. 무슨 얘기? 이분은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BP 캐피탈 매니저. 아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맨날 자주 쓰는 얘기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아니, 일사어택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잖아. 이분이 딱 하는 얘기 그런 말이 있어. 내가 뭘 안 해봤겠니? 다 경험해갖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요.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생축 훌쩍 번에 그런 말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결국 다시 간다는 얘기야. $100.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래서 안 된다는 놈, 된다는 놈이 제가 봤을 때는 팽팽해요. 팽팽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또 의견 드립니다. 엑선이라고 하면요. 엑선 하면 세계 최대 정유회사예요. 그럼 뭐라 썼어? 뭐라 썼어? $40도 견딜 수 있다. $40도 견딜 수 있다. 자기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광고가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그러고 자기네들 이제 투자자를 이제 안심시켜주는 것도 있겠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뭐 정유 수입회사가 갖다 정제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광고 개발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광고는 충분히 $40 가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여전히 많다. 우리 SK이노베이션하고는 또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춥게 사셔. 거기는 이제 그 윤활유 사업부가 먹여 살리고 난방이 있어요. 되는 것도 제대로 아니잖아요. 거기 추운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빨리 좀 잘 대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또 한 분은 또 비슷한 계시던 분은 오늘 2년 6개월 만인가 3년 6개월 만에 자기 빌딩에 가니까 슬쩍 가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오늘 3년 몇 개월 만에 출근하셨다네. 공식적으로는 출근하셨는데 업무는 이미 지난달부터 하고 계셨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출근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도 풀어주고 나라에서 풀어주고
또 아들이 메달도 좀 따고 메달도 따고 회사만 출근하면 이렇게 표정이 밝아져. 그런 회사도 있어요. 네. 무슨 그룹이라고 얘기를 안 해.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룹이라.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차이점이 많다질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 막 쏠렸던 것이 이성훈 대표 되겠지만 약간 헤지펀드적인 성격, 약간 투기적인 성격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은 유가 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다는 거. 아니 뭐 40불 버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는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40불 간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몰라. 하여튼 네.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나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즘 보면 SUNE 한번 쳐보세요. SUNE. 네. 이 뭐죠? 선 에디슨. 선 에디슨요? 한번 쳐봐. 나오네. 죽거든요. 잠시만요. 네. SUN. 안 나와? 선 에디슨. 네. SUN이 아니야? 맞습니다. 예. 예. 저희만 반등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모건 스탠리도 특이한 게 태양광에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했어 안 했어 그 얘기? 네, 하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얘기했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태양광에 투자를 해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선 에디슨이 네. 그 중에 핵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그랬더니 이성훈 대표가 뭐 되겠어요? 뭐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 방송에서. 날 디스했잖아 자기가.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태양광이 좋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40% 있으면 뭐 태양광 투자하겠습니까? 당장 기름 떼는 게 싼데. 그러니까 좀 내용을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쭉 해드리잖아요. 네네. 보면 내용 좀 적어주세요. 네. 태양광 발전 생산이 100% 올해 뭐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 에디슨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 제가 말씀 자주 얘기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앞으로 지금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네. 파일 13을 통해서 늘려난 거지에도 보면 태양광주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태양광 쪽이 지금 보면 100%가 뭐 늘어나고 얘기하는데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화면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100%가 올해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속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2020년, 30년까지 가면 뭐라 하더라? 2020년인가 30년에까지 가면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10%까지 그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이거죠. 유가라든 화석연료를 기본적으로 줄이자는 생각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네네. 화석연료 줄이기 때문에 계속해 된다는 거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태양광에 우리나라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태양광 쪽에 지금 큰형님들이 네. 얘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희가 이거를 오늘 말해갖고 말이야. 우리 시청자분들 냉정해 보셔야 돼요. 전화 이승훈 대표가 오늘 딱 주식을 얘기했어. 이거 좋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갖고 내일 오르고 앞으로 30%, 50%, 100%가 올라가. 그럼 이걸 왜 하니? 그걸 왜 해? 이거를 우리가 방송을 왜 하고 앉았어? 그렇죠. 필요가 없죠. 아니 왜 키움 전문가라지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왜 전문가라 돼? 돈 많아. 아니 돈이 없으니까 다 맞추면은 그냥 내 돈을 하는 거 어떻게든 키움 전문가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날 거잖아. 낫잖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럴 재주가 없잖아. 재주 있어 자기? 없어요. 재주 없어요. 네. 재주 없으니까 대신에 저희가 해드린 건 방송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저희랑 여기 전문가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런 전문가들한테 또 여쭤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좋으면 대한민국의 관련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해 보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도 그렇게 입장을 우리가 정리하면. 근데 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유가가 이제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많이 내렸죠. 네, 뭐 6월 달부터 내렸는데 이제 급락에 대한 쪽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뭐 70불 밑으로 뭐 80불 밑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지. 설마 그 밑으로 빠지겠니 했는데 그 밑으로 빠진 거는 사실 11월 달부터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웃룩이 나올 때 시기를 보게 되면 빠른 곳에서는 10월 달에 나옵니다. 10월 말에. 좀 늦은 곳에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2015년 전망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락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게 이때쯤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탈고나 그 완성된 거는 그 한 2주 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유가 급락 나오기 전에 전반적인 시각이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분명히 프로세스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유가 급락에 대한 쪽이 나오기 전에 대한 전망이라면 유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과거 이제 증권사에 계실 때 네. 그런 전망이 만약에 어떤 매크로 변수가 변경이 되면 그것도 변하잖아요. 아, 변하죠. 그잖아요. 변하는데 네. 이건 제가 아니라 이성훈 대표가 질문을 줄게요. 네. 스타트 해보세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원가잖아요. 네네. 생산 원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페리티가 맞냐 안 맞냐 맨날 그렇죠. 떠들잖아요. 그린 페널티도 맨날 그러니까 이런 110불 거죠. 달 이런 얘기했었으니까. 거죠. 전력 생산하는 회사가 한국전력에 팔죠. 네. 지금 뭐 남부발전이 한국전력에 팔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뭐 이렇게 재생 기름 팔면 이렇게 팔잖아요. 그게 메가와트당 얼마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맞죠? 네. 단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메가와트당 $50 수준이에요. 지금 태양광이. 태양광이. 네. 싸대 상당히. 이미 싸대요. 미국은. 미국 기준으로 메가와트.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한번 스타를 한번 그 자료에 보면요. 밑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그럼 공대생이 스타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떨어졌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거지. 아, 그걸 내가 몰라. 화력 발전 단가보다는 아니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하죠.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네.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네. 저는 화학공은 모르니까. 아니요, 이건 화학이 아니라. 공대생이 아니니까. 네네. 한번 따져보세요. 아셨죠? 네네. 네, 그렇게 그거랑 하면 지금 현재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2013년에 계약한 가격이 메가와트당 $50. 메가와트당 $50. 2008년도 대비 네. 얼마 떨어졌다? 70% 떨어졌다. 예. 답이 나오죠? 네네. 그럼 비교만 하시면 되시겠죠? 네. 됐죠? 네. 저한테 물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는 스타디 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수영 대표가 그렇게 해갖고, 꼼꼼 체크해서 방송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로. 네네. 내일도 저희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갑니다.